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놀이 치료를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치료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놀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놀이치료사라고 하죠. 놀이심리상담사라고도 하고 놀이치료사라고도 하고 이 두 개의 말은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때 설명해드렸듯이 심리치료, 치료 이런 것들을 의사 쪽에서 못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학회 이름이 놀이치료 학회라고 해도 자격증 발급은 놀이심리상담사라는 자격으로 발급이 되죠. 그래서 놀이치료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동학을 전공하신 어떤 라인이 있어요. 아동 발달, 재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심리학을 전공한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사 안에 발달심리사가 있는 거죠. 근데 발달심리사랑 놀이치료사랑 전혀 다른 자격증이긴 한데 이 두 파트가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거는 놀이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미술치료사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뭔가 미술 비전공하신 분들이 미술치료사가 될 수 있듯이 놀이치료도 뭐 아동을 전공 안 하고 상담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다른 것을 전공하시고 놀이치료사가 되어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1시간의 대화보다 1시간의 놀이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놀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놀이가 되게 중요해요. 놀이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특성, 대인관계 패턴, 뭐 약점, 강점 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놀이의 특징이 뭐냐? 놀이는 우선 혼자는 못 놀아요. 그 아이가 놀 때도 보면 혼자 놀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대상과 대상이 만나서 겨루는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는 먼저 대상이 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어떻게 해요?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성을 배우고 관계를 습득하는 걸 배우는 거죠. 어떤 비현실적인 세계도 놀이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 바로 놀이치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놀이의 특징은 먼저 대상이 있다. 그 다음에 놀릴감을 가지고 함께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놀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놀이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뭐냐면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인 규칙, 어떤 법과 질서를 기초를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놀이에서 규칙이.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규칙으로 인해서 타협도 가능하고 혹은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이 여러 개라는 것을 아이들은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대상과 놀면서 기쁨도 맞이하고 슬픔도 맞이하면서 정서적인 치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리만족도 가능하죠. 실제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이를 이 상담실 안에서 재현하게 되면 굉장한 치료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쉽게 놀이로 승화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놀이를 하게 되면 금방 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하게 되면 참 많은 즐거움도 주고 우리를 쉽게 어린아이로 퇴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퇴행이 일어나는 만큼 놀이는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놀이는 아주 중요한 어떤 치료적 효과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우리에게 쾌를 선사해주죠. 뭐 나머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호작용도 하고 뭐 관계를 배우고 이타심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놀이에서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도 상담사가 다 해석하면서 아이들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그 내면의 세계를 읽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들은 당연히 인지적으로나 신체 발달적으로나 어떤 감각, 지각 등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동에게는 이 놀이치료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놀이치료사는 그러면 주로 어디서 일을 할까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놀이치료사들 본인들은 이것을 어른들에게도 성인에게도 노인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 필드에서는 아동 상담을 주력으로 합니다. 아동이 있는 곳, 대형 병원에 있는 아동발달센터나 뭐 정신과에서 이런 아동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저희처럼 로컬 심리상담센터가 있을 것이고 국가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놀이치료사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동의 심리 정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니면 이런 발달센터, 발달장애, 발달지원 이쪽에서 놀이치료사들이 좀 더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놀이치료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전에는 놀이치료 학과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보통 아동학과나 아동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이런 곳에서 이제 옵션으로 그 안에 수강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심리학과나 어떤 아동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놀이치료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놀이치료사가 없었고 심리학 분과에 발달심리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달심리사를 취득해서 그 발달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놀이를 이용한 경우 전에는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사이버대가 등장하면서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놀이치료학과를 개설하게 됐어요. 지금 숙명여대 대학원에서도 놀이치료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 사이버대에서는 놀이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 학교장이 발급하는 놀이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필드에서 놀이치료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놀이치료사, 놀이치료라는 학과보다는 아동발달, 아동상담, 아동심리 그쪽으로 전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놀이치료사를 옵션으로 좀 배운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외에 어떤 비전공이신 분들 혹은 저처럼 그냥 상담학과이신 분들은 놀이치료를 교과 과목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기타 협회나 학회에 등록해서 이 놀이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수련도 받고 놀이치료사를 취득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정말 놀이치료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놀이치료 학과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아동 전반의 발달 영역을 좀 보고 싶다. 아동 상담에 좀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 아동학과나 아동상담학과, 아동심리상담학과, 아동심리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놀이치료가 전 영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떠세요? 여러분들 놀이로 상담하고 싶은가요? 보통 청소년만돼도 사실 놀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노인들에게도 요걸 놀이치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뭔가 프로그램화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놀이를 좀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프로그램화 돼서 회기 세션마다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놀이치료사 자격증 자체도요. 사이버로는 우후죽순 좀 생긴 것 같기도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수련하고 공부할 수 있는 협회나 학회는 많지는 않아요. 또 자세히 보면 놀이치료가 아니라 모래놀이치료의 경우도 있고요. 모래놀이치료랑 놀이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처우는 어떨까요? 네, 처우는 그래도 미술치료사들보다는 놀이치료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급여 부분에서는. 제가 처음에 석사 졸업할 때 경력도 그렇게 없고 비전공에다가 아동학 전공만 했는데도 꽤나 괜찮은 그때 당시에 정말 괜찮은 페이를 받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대로 훈련된 놀이치료사를 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미술치료사는 사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놀이치료사는 아동학과나 발달심리 이런 것들을 좀 전공하는 사람들을 우대하시나 봐요. 그래서 좀 그 놀이치료사는 좀 더 까다롭게 좀 보는 아동에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들을 주로 뽑는 그런 게 좀 아무래도 깔려 있나 봐요. 끝으로 그러면 취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놀이치료는 너무 강점이 많지만 사실 취약점도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놀이치료사가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좀 많거든요. 여성들이 조금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 좀 생기나 봐요. 그리고 치료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놀이에서도 막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창으로 막 배를 찌르든지 아니면 발로 배를 차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무의식적 기제 때문에 임신한 치료사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이치료사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되게 일을 계속하기 힘들어요. 본인들도 아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많은 놀이치료사들이 좀 휴직을 하나 봐요. 이렇게 휴직하고 갔다 오고 아이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놀이치료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기보다는 점점 나이는 먹고 아동들과 함께 놀기에는 좀 제한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부딪히는 거죠. 게다가 또 아이들은 할머니랑 또 놀고 싶진 않아 해요. 물론 경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머니들도 많지만 놀이란 특색 때문에 젊은 치료사들을 선호하는 이상한 문화도 좀 있어요. 어머님들이 놀이라는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놀이라는 거에서 좀 많이 꽂혀서 내 아이가 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좀 행복하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머님들께 잘 설명해야 되고 놀이가 어떻게 전문성이 있게 아이들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시켜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사실 미술치료나 상담은 좀 정적이에요. 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놀이치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동적이에요. 실제로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활동도 크고 또 사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막 그 영웅놀이 같은 걸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치료라는 게 매번 뭐 소꿉놀이만 하고 뭐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너 이랬니 저랬니가 아니고 정말 과격할 때는 엄청 과격합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도 많고요. 어떤 놀이치료사는 방심한 사이에 활촉으로 눈을 맞아가지고 크게 부상을 당한 치료사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놀이는 차할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라는 전문성을 어머님들께 이해하고 납득시켜야 되는 어떤 경험들이 아이가 좀 더 좋아지는 걸로 효과를 보지 않는 이상 참 어렵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면 놀려고 하지 않아서 놀이치료가 아니라 정말 그냥 역할놀이만 하고 끝나는 그런 재미없는 놀이처럼 퇴색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치료사들은 이론적 배경 그리고 임상적인 경험이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엄마들은 애가 가서 그냥 놀기만 하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기 십상이에요. 놀이라는 것이 그런 취약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놀이는 일반 어떤 정서군 아동보다 어떤 자폐, 발달 장애, 발달로 좀 가는 경우가 좀 꽤나 있어요. 발달 재활이나. 근데 사실 발달 재활이나 발달 장애의 친구들이 참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그 친구들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좀 더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 상담사들이 치료사들이 굉장히 소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놀이가 아니고 놀이가 일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그 개인에게는 정말 힘들겠어요. 저도 한동안 제 아이도 놀이치료를 한 4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놀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놀이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글쎄. 딱 노는 게 싫어졌어요. 그런 신기한 게 다 있대 글쎄. 어떤 학회에서 하는 교육이나 학회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 놀이치료사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취득 가능한 것 같고요. 취업도 놀이치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제가 말한 것이 좀 틀렸다. 너 너무 좀 정보가 너무 좀 그런데? 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댓글 달아주셔서 좀 더 도움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놀이치료하는 그 현장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담사들이라면 놀이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길 좀 저는 요구를 하거든요.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왜냐면 우리가 아동을 만날 때도 이 놀이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방어를 쉽게 깰 수 있고 아이들과 금방 친밀함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앉혀놓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든 뭐 놀이를 하든지 간에 아이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놀이나 그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놀이치료사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자격과정이나 그런 수련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게 상담사로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놀이치료사로 간다면 조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취약점도 있고 물론 대우는 좀 있지만 수명이 좀 짧고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교수로 가든지 더 이상 아이들을 만나기보다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